지도자, 정치인, 뭐 대통령도 좋고 국회의원도 좋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도 좋습니다. 뭐 조합장도 좋습니다. 반의 반장도 좋습니다. 누군가 여러 사람을 대신해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할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종종 선거로 뽑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할게요 하고 나온 후보자들 중에서 그냥 뽑으면 되는 것일까? 또 그렇게 뽑히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일까? 이것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하면은 군주주권 시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군주주권이라는 것은 왕실에서 왕의 혈통을 가진 것이 자격이 돼 가지고 그 중에 순서가 됐을 때 그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 나라의 주권자로서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조선시대에는 왕의 혈통이면 그냥 됐던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종 하면은 이방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방원 하면은 못된 짓도 많이 했고 또 아주 강력한 그런 왕이었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실제로 조선왕조실록 그 태종실록을 보게 되면 수많은 그 유교적인 또 우리의 그 전통적인 상식이라고 할까, 뭐 그것도 리걸마인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법도가 뭐라고 숨쉬기도 어려울 만큼 옥죄고 있는 것을 역사 기록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태종 이방원의 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 아주 성군이다 하는 세종대왕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태종이 조선에서는 장자상속, 맏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장자상속을 이루어내고자 굉장히 고심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장자상속이 의외로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종 이방원은 맏아들을 다음번 왕으로 삼기 위해서 굉장히 그렇게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 맏아들이 양녕대군입니다. 양녕대군은 1394년생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은 충녕대군, 그래서 이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들인데 양녕대군하고 나이는 몇 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397년생이니까 뭐 정말 3년 차이밖에 안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태종은 이 맏아들 양녕대군을 일찌감치 그 왕세자로 책봉을 합니다. 왕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해서 왕세자로 둔 겁니다. 왕세자가 되면 거기에 신하들이 많이 사부라고 하는 뭐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훌륭한 유학자들 또 뭐 전문가들이 주위에 배치가 되고 해가지고 이 세자를 가르쳐서 소위 왕의 제목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이렇게 세자 책봉을 한 겁니다. 양녕대군이 왕세자로 책봉된 것은 10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1404년. 10살 하면 어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10살이면 충분히 나이가 든 겁니다. 한 12살, 13살이면 이제 성인이 돼서 혼인도 하고 혼례를 치르고 이렇게
가정을 꾸밀 수 있을 정도로 뭐 그렇다고 해서 내보내느냐 이거는 또 변론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10살보다는 훨씬 독립적이고 자기 인생의 책임을 져야 할 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10살 때 왕세자 책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양녕대군이 11살이 됐을 때, 그러니까 왕세자 책봉이 된 다음 해가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이 세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나무라고 잘못되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하는지 이게 태종실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1405년 이제 8월입니다. 8월 19일 태종이 양녕대군, 왕세자 양녕대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중국에 걸과 주라고 해서 이제 나쁜 왕, 못된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자는 이 사람들이 왜 나쁜 왕이 됐는지 알겠느냐 하니까 그때 양녕대군은 이제 배운 대로 답을 합니다. 민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걸과 주는 천하의 임금이 돼서도 악정을 해서 이 통치를 하는데 백성의 뜻을 거스르고 백성이 눈물 흘리게 만드는 이런 악정을 했기 때문에 인심을 잃고 하루아침에 백성에게 배반을 당한 그런 임금이 됐다. 이제 왕세자라고 하는 것은 왕과 함께 그 정사를 같이 돌보는, 그 정치를 옆에서 같이 하면서 지금 같으면 배석해 가지고 실무를 배우는 그 정도로 아주 무게가 있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왕세자 양녕대군에게 이방원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나와 네가 백성의 인심을 잃게 되면 하루아침도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이다.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여라. 이렇게 경계의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순서가 있고 그 순서를 지키는 것이 순리다. 태종 이방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네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이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왕이 있고 왕세자가 있는데 항상 왕은 왕이 으뜸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와 함께 라고 쓰게 되면 이거는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왕인 나와 세자인 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순서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평소에 그냥 생활하는 가운데 항상 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 자리에 잡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바른가를 살피고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속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말을 하고 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배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같은 해 가을입니다. 9월 14일에 세자가 같은 해 9월 14일에 양녕대군 왕세자가 글을 암송하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임금이 한번 외워봐라 했는데 암송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태종 이방원은 이 임금님은 세자전에다가 이 세자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네가 책임을 져라 하면서 환관을 배치를 해놨었습니다. 그 환관을 왕이, 임금이 몸소 종아리를 때린 겁니다. 우리가 서양에 보면 왕자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매맞는 신하가 있다 하는 그 동화라든지 영화에서 봤을 겁니다.
조선도 다르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는데, 네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너의 밑에 있는 이 환관이 매를 맞는 거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9월인데 또 다음 달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는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같은 해 그 10월 21일에는 세자가 공부를 학업에 충실하지 않고 이래가지고 아마 노분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세자전에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볼기를 맞았다. 이거는 형벌입니다. 형구에 묶어놓고 때리는 체형을 가했다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다급해져갖고 세자의 선생님이었던 성성린 한 6, 7명이 가가지고 양녕대군 왕세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근면하십시오. 부지런히 배우십시오. 학업에 충실하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날 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밤 늦도록 글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날 이 세자는 보니까 양녕대군이 자질이 좀 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는 게, 우리는 양녕대군이 호탕하고 이래서 세종 동생인 충녕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했다, 아마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조선에서는 장자상속을 이뤄내고 싶었는데 그 꿈을 좌절시킨 게 양녕대군입니다. 본인이 능력이 안 됐고 또 성품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 10월 21일에 세자는 임금에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양녕대군에게 식사예절이 잘못됐다고 나무란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네가 비록 나이는 적지만 그래도 네가 원자가 아니냐. 언어와 거동이 어찌하여 그렇게 절도가 없느냐. 이렇게 나무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녕대군이 12살이 된 1406년, 이제 세자가 된 지는 그러면은 3년째 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명나라의 사신으로도 같이 갔다가 옵니다. 제 몫을, 정말 밥값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왕세자라는 것은. 그래서 그때 왕이 1406년 4월 18일에 신하들에게 아주 엄하게 명을 내립니다. 그대들은 세자주의를 떠나지 말고 이 세자의 장난을 일체 못하게 금해라. 오로지 학문에만 힘쓰게 해라 하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나타나긴 하는데 벌써 사단이 납니다. 그게 언제냐면 1406년 6월 7일 세자된 지 3년 12살짜리 세자, 이것도 빼기라고 벌써 부정부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 왕이라든지 오늘날 같으면 또 뭐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처신을 대단히 잘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수하까지도 법을 어기지 않도록 그게 다 자기 책임이 되는 겁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세자가 이제 지금 같으면 어떤 사안을 판단을 하고 허락을 하고 하는 무슨 판정을 하는 일을 맡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자 그 옆에 환관이 있는데, 이 박희종이라는 사람이 이제 옆집하고 그 집터를 가지고 싸우게 됐는데 이기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환관을 통해서 세자가 힘을 실어달라. 세자 힘을 빌어가지고 이 집터 싸움에서, 지금 같으면 소송에서 이기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된 태종 이방원은 박희종을 파직을 합니다.
이 왕세자가 이런 짓을 한다면은 이제 싹이 노란 것이죠. 결국은 싹이 노랗다 하는 것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양녕대군은 세자에서 패하게 됩니다. 폐세자가 되는데 그게 1418년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지도자라고 하는, 요새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데 국민의 일꾼이 되겠죠. 대통령이라든지 이거는 국회의원이나 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뽑아놨으면 네 성질대로 해라, 옳지 잘한다, 이게 아니고 이 태종 이방원이 왕세자를 지켜보듯이 끊임없이 바로 해라, 올바르게 해라 하고 채찍질하고 잘못하면 나무라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이 한번 투표 한번 해놓고는 그저 손 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일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의 임무가 막중하면 막중할수록 인정사정 없이 우리는 잘못을 나무라야 하는 겁니다. 똑바로 해라. 보통 사람은 요만큼 잘못하면 머리 한번 숙이면 되지만, 임무가 큰 사람이 요만큼 잘못하면 일단 그의 옆에 있는, 그의 일을 도왔던 사람부터 완전히 싹을 잘라야 하는 겁니다. 안 되면 본인이 목숨을 바쳐서 사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 선대들의 전통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세종대왕의 경우에는 잘못된, 따지면 결국은 왕자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잘못했을 때는 그대로 교수형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사용도 한다. 조선의 왕실은 왕이라고 하는 그 임무를 제대로 하고 나라를 지키는데 어긋나게 되면 왕자를 낳은 아내도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 주권의 시대에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엄정하게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